지능의 한 50%는 유전이라는 게 뭐 거의 정설이고요. 나머지 50%는 훈련에 의해서 개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엄마 역할이 중요한데 오늘 그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능은 뭐 타고난다고 많이 생각하지만 성품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50%는 타고나요. 그런데 역시 50%는 지능도 성품도 인내력도 다 개발할 수가 있어서 그렇죠. 예, 타고난 거에 너무 집착을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뭐 사주팔자 운명론이죠. 얘는 이렇게 되기로 된 아이니까. 그럼 인간의 교육이나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뇌는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이걸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시지각으로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뇌에서 잠깐 그걸 머물렀다가 단기 기억에서 그 통로가 원활하지 않으면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고. 이게 들어온 다음에 뇌의 대뇌 피질이 활성화가 되는 면적, 뉴런이 활성화가 되는 면적이 높은 큰 아이들은 머리가 좋은 거고 이게 작은 아이들은 머리가 나쁜 거예요. 즉 그렇죠. 낮은 정도의 메모리로 컴퓨터를 돌려야 되니까 동영상이 자꾸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자꾸 반복적으로 역치 이상의 자극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여기 두 가지가 표현해요. 반복적이라는 것과 역치 이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거와 역치 이상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반복의 방법과 역치 이상의 난이도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숫자를 모르는 아이들은 1, 2, 3, 4, 5, 6, 7, 8, 9, 10을 세는 것도 역치 이상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뭐 25 곱하기 3 정도는 역치가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아이 지능에 맞는 역치를 계속 집어넣어줘야 되고 그게 반복적으로 되면 뇌가 계속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외워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공통과정이니까 그때 외워야 될 게 있어요. 맞아요.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네. 언젠가는 너는 모르겠지만 이게 나온단다. 그걸 아는 그렇죠. 사람이 외우게 하는 게 이주 선생님이 하는 암기반이요. 그러니까 어차피 외워야 될 거라면 시험에 나올 거 위주로 외워놓으면 나중에 그 시간이 됐을 때 굉장히 쉬워지는데 이게 장기 암기에도 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 암기를 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기 때문에 뇌가소성에 의해서 이 아이의 암기 영역이 계속 활성화되는데 전 지능의 모든 영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암기력이라고 보거든요. 뇌는 그래서 그 선천적인 영역이 있고 또 후천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선천적으로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뇌가. 근데 이 뉴런이라는 게 뇌의 기본적인 성능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뉴런은 임신 6개월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태어날 때 이미 1000억 개 가량이 완성이 된다고 하네요. 이거는 성인과 큰 차이가 없는 개수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뇌를 밑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은 하얀 도화지 상태라고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있었는데 이제 뇌과학이 이제 발달되고 나서 이제 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니까 아, 뇌는 이미 이제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도화지 상태로 태어난다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선천성이라는 게 있긴 있네요. 아주 크죠. 아주 크죠. 왜냐하면 암기라고 하면은 굉장히 괴로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유전적인 영향보다 더 무서운 게 환경적인 영향이거든요. 어떤 아이가 쉬지 않고 14시간을 공부했다 칠게요. 14시간 공부를 늘 했던 아빠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넌 드디어 보람을 느끼겠구나 이러는데 반대의 케이스는 야, 너 미분 왔구나. 꾹 참고 해봐. 이 처음 어감부터가 다르죠. 네, 부모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거는 유전도 유전이지만요. 그런 태도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 암기반을 하면서 매주 기적을 봐요. 아이들이요. 매일매일 달라지거든요. 그 친구들은요. 제가 왜 그 친구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는지 한번 연구를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미리미리 외워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시가 됐던 사자성어가 됐던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 언젠가는 만나게 될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학교 가서 배우게 됐을 때 그 아이들이 느끼는 그 감동은요. 네, 다 아는 내용을 하게 되면 뇌가 굉장히 안정돼 있는 상태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하나를 받아들이더라도 몇 배의 어떤 효율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거든요. 선천적인 영역에서 후천적인 영역. 그런데 여기서 부모 역할이 중요한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시냅스는 계속 이렇게 자극을 받게 되면은 강화가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자극을 적절하게 주지 않으면 신경망이 사라져 버려서 학습 능력에 이제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뇌는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도화지 상태로 태어나지만 밑그림을 또 어떻게 발전시키는지는 그거는 철저하게 부모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육열이 높은 엄마를 부모로 맞았다는 거는 아이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교육을 통해서 성공시키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에 대한 역치를 계속 부여한다는 얘기죠. 뇌는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연산, 어휘, 암기. 자, 세 가지를 딱 보면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왜 싫어할까요? 머리가 아프니까. 요거 할 때 머리가 아프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숨이 찰 때 폐 기능 좋아지고 팔이 아플 때 근육 늘어나는 것처럼 머리가 아플 때는 역치를 넘어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어릴수록 단위 시간 내에 빨리 정확하게 계산하는 능력. 근데 그게 빨리 기계처럼 푸는 능력이 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빨리 기계처럼 푸는 능력이 있어야 내신하고 수능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제발 초등학교 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등학교 수능 문제를 보여주고 이걸 몇 분에 풀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면 한 문제당 30초에 하나씩 풀어내지 못하면 제 시간에 못 푼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30초 안에 푼다는 건요. 그 문제 읽다 보면 문제 20초 걸리거든요. 10초 안에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정도로 반복이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3등급 뜨는 거거든요. 뇌를 발전시키고 올려주겠다는 생각을 하셨으면은 충분히 생활에서 반복 가능한 아이템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연산은 매일매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암기 같은 경우도 너무 어려운 것들 찾지 마시고요. 만약에 집에서 엄마가 시킨다 그러면 한자어도 좋고 아니면 사자성어도 좋고 그냥 매일매일 보는데 또 이게 보탬이 되는 것들 있죠.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아이템을 찾아서 끊이지 않고 해주는 게 정말 정답인 것 같습니다. 언어는 글쓰기 같이 표현하는 훈련보다는 단어를 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초등학생일 경우. 깨우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반복. 그리고 그 기자들 글쓰기 훈련 받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좋은 걸 베껴쓰기 훈련해요. 필사요. 네. 네. 저는 기초학력 책 쓸 때도 앞 페이지에 있는 걸 그대로 따라 쓰시오라고 만들어놨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보고 써도 되고 안 보고 써도 돼요. 그 대신에 앞에 쓴 걸 그대로 따라 쓰면서 요즘 아이들 잘 안 쓰잖아요. 즉시 반복을 딴 노트에다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노트에다 하는 거죠. 글씨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쓰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게 하면 정말 좋습니다. 아이가 싫어하죠? 싫어할수록 더 시켜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의 지능이 좋아집니다. 뇌의 구조를 살펴보면 공부 지능을 구성하는 IQ, 그리고 EQ, 집중력, 창의력이 뇌의 어느 부분과 특히 또 관련이 많은지를 알 수 있는데 머리가 좋아지려면 대뇌에 있는 대뇌 피질을 자극을 해주는 게 좋은데요. 전두엽은 대뇌 피질의 가장 앞쪽 부분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생각의 뇌, 이성의 뇌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두엽 같은 경우에는 이성의 뇌거든요. 사람이 calm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죠. 수학 문제를 풀 때 생각을 해야 돼요? 감정적이어야 돼요?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큰일 났다. 아, 감정 영역이. 네. 이거 틀리면 큰일 났다. 마치 멧돼지가 튀어나온 것처럼 생각이 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중뇌가 활성이. 네, 그래서 되는 거네요. 네. 그 전전두엽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중뇌가 활성이 돼서 이 아이가 생각을 못하니까 흥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포증이 생기는 거죠, 시험에. 과거에 우리 애가 살기 위해서 나한테 주어졌던 그런 영향들 있잖아요. 요게 이제 내면 소통이라고 김주환 교수가 쓰신 책에 보면 자세하게 이게 나와 있는데 정말 어떻게 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안정적으로 성취도 하면서 그다음에 행복하게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야 돼요.